두려운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나중을 위해서 이제 미리 돈을 마련해 둬야, 그래야 삶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5년은, 앞으로의 5년은 많이 참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략 이제 과거에 언제하고 비슷할까라고 생각해보면 2009년, 2010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0년 지금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이제 한 4년 5년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한 13, 14년 전에는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었습니다. 하우스푸어. 이제 무리하게 이제 집을 샀는데 집값이 2억 5천인데 전세가 뭐 2억 한 2, 3천인 거예요. 전세금과 집값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집값은 이제 한 5천 떨어지고 대출금은 남아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대출금 갚고 나면 집값이 그냥 없는 거와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였죠. 뭐 이제 용인에 8억 한다 9억 한다라고 하는 집값이 뭐 6억 되고 5억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경악했죠. 이제 난리였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이 없다, 그냥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또 사이클이 한 바퀴 도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이야 이제 집값 하락에 이제 초입인 거고, 2024년, 25년, 26년 뭐 이러다가 이제 27년쯤이나 28년쯤 되면 또 다시 펌프질 해가지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투기하거나 뭐 대출하거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이야 2024년부터 이제 은행권들이 살아야 되니까, 금융권들이 자기들 먼저 살아야 되니까 뭐 스트레스 DSR이든 경기대응 완화 적립이든 뭐 가상금리를 이제 먹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만, 이것도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그러고 나면 이제 은행 내부에 이제 자금이 더 쌓이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대출해 주겠다라고 분위기를 바꿀 거다라는 겁니다. 이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아니면 윤석열이다, 문재인이다, 뭐 그들이 우리네 경제를 뭐 확확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의 큰 틀에서는 흐름은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 대세를 뒤바꾸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은 더 빡빡해진다, 세금은 펑크나고 쓸 돈은 없고 뭐 그러면 이제 뭐든지 줄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라 정부도 이제 재정이 부족해져서 여러 가지들 줄일 겁니다. 지금이야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아동들 양육수당 준다 그러고 뭐 청년 대출 해준다고 하고 뭐 뭡니까 기초연금 더 이제 물가 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 올려준다 그러고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지만 언제까지 그게 계속 되겠냐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2024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방정부들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이 다음 행보는 뭡니까? 뭐 그냥 인상밖에 없습니다. 전기세 인상, 가스비 인상, 교통요금 인상, 이제 담배값 인상, 뭐 소주값 인상, 물가 인상, 뭐 전부 다 더 부담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가 이제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일본에 사는 시민들이 세금을 한 2배 정도 더 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전기세나 가스비나 각종 요금들 다 따져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이제 2배를 더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정말 절약을 당연시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게 이제 당연해진다라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이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이제 점점 우리네 삶이 더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우리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빡빡하고 암담하고 어렵죠. 그게 이제 지금인 겁니다. 지금의 우리네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별일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제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자신의 삶도 자신의 현재 처지도 되돌아봐야죠. 그러면서 내가 뭘 좀 더 줄일 수 있고 뭘 좀 더 아낄 수 있을지 궁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깝깝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어쩌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염려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지금이죠. 지금 이제 좀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불편한 현실을 잘 정할 거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을 좀 더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차분하게 살아야죠. 차근차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좀 잘 대비하고 대응할지 이제 생각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가자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지금의 현실을 맞서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이 암담한 앞으로의 이 상황은 극복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후 2024년 5월부터 혹독한 이 충격이 제대로 이제 열린다고 하니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볼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